이런 경우는 또 수술해야 돼요. 똑같은 수술을 또 해야 되고 환자분이 또 고생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21 성형외과 이원 원장입니다. 똑똑해진 환자들을 위한 심도 있는 수술 설명. 그 첫 번째로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에 대해서 심도 있는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수술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상태와 수술 방법을 정확히 알고 결정하는 똑똑한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을 하는 다양한 이유와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을 하는 가장 흔한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단순히 지방만 제거한 케이스의 경우입니다. 결막으로 들어가서 여기 눈 밑에 하방에 존재하는 이 지방만 단순히 그냥 뺀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눈물 고랑의 그 꺼진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배치를 통해 꺼진 부위를 보강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지방만 제거해서 불룩 튀어나온 것만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밑 꺼짐이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거나 다크서클이 더 심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재수술을 통해서 남아있는 지방을 재배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복부 지방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볼륨을 채우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외고정으로 재배치한 지방이 풀린 케이스입니다. 보통 외고정은 바깥으로 지방을 고정한 실을 빼서 7일 정도 지난 다음에 제거하거나 이러한 장스니들 보시면 이러한 장스니들 니들 중간에 이제 실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방을 빼가지고 여기다가 외고정을 쉽게 하는 손쉬운 방법의 니들입니다. 이러한 고정을 하게 됐을 경우 간혹 시간이 지나면서 재배치된 지방이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재수술 시에는 내부 눈물고랑을 최대한 풀고 뇌 고정을 확실히 하고 개선을 해야 이러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 제거가 부족한 경우, 수술 후에도 여전히 볼록한 눈밑이 남아있거나 불만족한 그런 케이스가 가끔 내원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추가적으로 지방 제거 및 재배치를 해서 기존 제거 부위를 확인하고 다듬어 줘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눈밑 지방이 이게 볼록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밑에서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많은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간 일부 제거하고 재배치를 시행해 줘야 되는데 무리하게 재배치만 한다거나 지방 제거량이 좀 부족한 경우는 수술하고도 또 튀어나와요. 이런 경우는 또 수술해야 돼요. 똑같은 수술을 또 해야 되고 환자분이 또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과교정이 조금은 필요하고요. 부족한 경우는 지방 이식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지방 제거가 과한 경우, 눈밑이 함몰되면서 피곤한 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지방 제거와 그 다음에 혹은 재배치를 통해서 너무 과하게 함몰되는 경우를 피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더 피곤해 보이고 다크서클도 더 심해 보이게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뭐 지방을 채운다거나 필요한 경우는 피부층의 진피 이식을 통해서 눈밑과 광대 볼륨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크서클이 심해진 경우, 수술 후에 혈관이나 근육이 더 비쳐 보여서 꺼진 부위가 어두워 보이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보시면은 눈 밑에 이제 지방이 재배치가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붉은색 근육이 보이죠? 이 근육이 비쳐 보이거나 혹은 우리 푸르스마 혈관이 조금 비쳐 보이거나 해서 약간 푸르스마의 다크서클이 보이는 원인이 첫 번째로 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눈물고랑이 꺼져가지고 골져 보여서 그늘져 보이는 거, 그리고 피부가 착색된 거, 이런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다크서클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노란색 지방을 이렇게 재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 노란색 지방으로 인해서 약간 붉은색과 푸른색이 좀 커버가 돼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조금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다크서클 개선 효과도 100%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애교살이 비대칭인 경우, 아무래도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애교를 통해서 똑같은 양을 이식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애교 두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눈 둘레 근육으로 인한 애교 두께 차이죠. 그런 경우는 3개월째 혹은 6개월째 보관된 지방, 이미 채취해 놓은 복부 지방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애교를 보강해 줄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애교가 과하게 들어간 경우는 저희는 엘사 초음파를 이용하여 지방 분해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깨끗하게 제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의 핵심 포인트는 단순히 지방만 교정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얼굴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 함몰되고, 또 너무 적게 제거하게 되면 효과가 미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외고정 방식의 한계를 고려해서 저희는 더욱 단단한 내고정 방식을 통해서 눈물고랑의 뇌를 충분히 풀어주고 그 안에다가 고정하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성도 줄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밑뿐만 아니라 광대의 앞광대까지 고려한 조화로운 볼륨 디자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눈 밑 지방 재배치 재수술이 필요한 다양한 경우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눈 밑은 얼굴에서 가장 섬세한 부위 중에 하나인 만큼 한 번의 수술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게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하고 만약 재수술이 필요하다면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뻐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뻐지기로 마음먹기 때문입니다.